SGX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지금 조지아텍의 그 포다 펠로우가 계신 이상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텍에서 지금 박사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이상호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카데미아에서 다른 보안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조지아텍에서 박사연구원으로 있고, 박사는 포항에서 받았고, 나름 여기저기 아카데미 컨퍼런스와 그리고 작년에 그래도 운 좋게 블랙캣 같은 데도 한번 영진 씨나 김태수 교수님 도움으로 많이 발표 한번 해봤고, 올해 직권해왔습니다. 일단 SGX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인 이지혁 씨 발표에서도 한 번 더 아마 백그라운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GX는 지금 인텔 CPU에 스카이레이크부터 들어간 최신 하드웨어 레벨의 보안 기술로요. 하드웨어 레벨에서 안전한 실행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보안 기술입니다. 그래서 SGX는 앙클레이브라고 불리는 안전한 메모리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 보안성이 요구되는 연산을 수행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SGX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앙클레이브 메모리 영역은 하드웨어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하이퍼바이저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아이솔레이트된 메모리 영역을 만드는 게 SGX 기술의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GX 기술은 특히 클라우드 환경, 공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DRM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하나로도 또 이용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좀 뚫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 그 고화질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DRM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SGX가 사용됐다는 그런 실제 구현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SGX는 크게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언트러스티드 코드 영역이 있고, 그리고 SGX가 필요로 한 좀 더 중요한 연산을 수행하는 트러스티드 코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역은 앙클레이브 콜, 또 아웃콜이라고 불리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두 개의 영역이 왔다 갔다 모두가 스위칭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이 앙클레이브 내용에서 수행되는 트러스티드 코드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조차도 접근할 수 없게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는 페이지 미스 핸들러, 또 CPU에 내있는 페이지 미스 핸들러 레벨에서 특히 MMU나 IOMMU 레벨에서 이 해당하는 피지컬 메모리 영역에 접근조차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아이솔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메모리 공격인 콜드부트 어택을 막기 위해서 이 SGX 영역에서 프로그램 실행되는 툴 중에는 항상 캐시와 D램 사이의 트래픽이 항상 암호화되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어태커가 이 메모리를 D램을 떼내가서 얼려서 읽으려고 시도해도 이미 D램 영역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콜드부트 어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GX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리모트 어테스테이션 기능인데요. 이 트러스티드 코드가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를 외부에서 원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클라우드에 올린 SGX 코드가 어떤 다른 공격자에 의해서 변조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최근에 SGX에 대한 사이드 채널 공격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SMP, 그러니까 오클랜드 2015년도에 나왔던 페이지폴트 어택이 상당히 제일 유명한 공격이고, 또 올해 들어서 SGX에 대한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4-5개가 연속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SGX에 대한 사이드 채널 공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인텔 같은 경우는 저 페이지폴트 공격이 공개된 이후에 사이드 채널은 일단 SGX의 스램 모델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사이드 채널 문제 때문에 과연 SGX를 정말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약간 회의감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페이지폴트 공격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제는 그 해당 SMP 논문에서 따온 예제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코드가 있고, 이 예제 코드에서
이 에지 코드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메인 펑션이 있고, 이 메인 펑션이 인풋으로 들어온 젠더 값에 따라서 두 개의 다른 펑션을 선택적으로 부를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른 펑션은 또 다른 페이지에 있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공격자인 악성 OS가 이 해당하는 두 개의 이 두 개의 타겟 페이지를 언맵 시켜 놓은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인풋 젠더 값에 따라서 페이지 2에서 페이지 폴트가 날 수도 있고 페이지 3에서 페이지 폴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페이지 폴트 시퀀스 정보를 이용해서 이 중요한 시크릿 인풋 값인 젠더의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이 페이지 폴트 공격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겠지만 이 공격 같은 경우는 결국 공격의 그래뉴러티가 페이지 레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공격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약간 그런 언급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연 이것보다 더 파인그레인드한 공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SGX 관련 문서나 아니면 SGX 자체 동작을 열심히 분석해 본 결과 SGX가 하나 놓친 중요한 문제를 찾았는데요. SGX가 저희가 찾아낸 SGX가 놓친 중요한 문제는 SGX가 브랜치 스토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브랜치 스토리는 특히 컨디셔널 브랜치나 인다이렉트 브랜치 같은 브랜치에 대해서 해당 브랜치가 테이큰 됐는가 아니면 테이큰 되지 않았는가라는 이 히스토리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히스토리 정보가 이 해당 브랜치를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이 브랜치에 대해서 이 브랜치의 실행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상당히 중요한 히스토리 정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아낸 상당히 중요한 히스토리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만약에 알게 되면은 해당 브랜치에 대한 컨디셔널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파인그레인드한 컨트롤 플로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아낸 문제는 이 SGX가 해당 브랜치 히스토리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특히 이 SGX 모드로 돌아가거나 SGX 들어가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올 때나 이 해당 브랜치 정보를 지우지 않기 때문에 이 SGX 브랜치 히스토리 정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은 이 SGX에서 나에서 실행된 브랜치 taken, not taken 여부를 알아낼 수 있을 거다는 게 저희의 저희의 인투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었던 거는 과연 이 악성 OS가 해당 브랜치 히스토리 정보를 매우 릴라이블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는 걸 저희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SGX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보안 메커니즘 하나인 안티-사이드 채널 인퍼런스라는 기능 때문에 이 해당 브랜치 히스토리 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통 하드웨어 레벨에서 어떤 이벤트를 기록해주는 PMU, 퍼포먼스 모니터링 유닛이나 프리사이즈 이벤트 베이스 샘플링이나 레스트 브랜치 리코딩, 또 인텔 프로세스 트레이스 같은 이런 각종 하드웨어 모니터링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들은 SGX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ASCI 기능 때문에 해당 퍼포먼스 모니터링 정보를 SGX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접 사용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는 게 저희의 연구 방향이었고 그런 방법을 좀 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브랜치 관련돼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알 수 없던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SGX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작년 마이크로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 브랜치 히스토리 정보를 타이밍 채널을 이용해서 알려고 하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이 브랜치가 예측이 됐는가 예측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실행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이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 브랜치가 히스토리대로 예측됐는가 안 됐는가를 구분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밝혀낸 하나의 재밌는 점은 현재 인텔 CPU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원래 즉 해당 브랜치 연산의 모든 주소를 기록하지 않고 하위 31비트만 기록하는, 그러니까 31비트에 대한 정보만 히스토리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최적화를 취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기 때문에 어태커가 의도적으로 이 충돌하는 주소를 이용하면은 어떤 브랜치 연산에 대한 히스토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 같은 경우는, 즉 이 마이크로에 발표된 원래 공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이지한 타이머
타이밍 기반의 방법이기 때문에 비록 측정해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메저먼트의 노이즈가 너무 커서 실제로 그렇게 릴라이블한 공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브랜치 프레디션 유닛이나 브랜치 타겟 히스토리 정보 기록하는 CPU 내에 있는 버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모든 브랜치 연산에 대해서 모두 조사하기는 힘들고 매우 한정적으로 특정 타이밍 윈도우 내에서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브랜치 프레디션이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태커에게 타이밍 정보나 기타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치 프레디션 같은 경우는 일단 쉽게 얘기해서 어떤 브랜치 연산에 대해서 이 브랜치 연산이 과연 점프를 뛸 것인가 아니면 점프를 뛰지 않을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게 특히 요즘 CPU 같이 복잡하게 아웃 오브 바운드 에스큐션을 하거나 아주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CPU 같은 경우는 이 브랜치 프레디션이 매우 성능 향상이나 성능 감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다음에 코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컴페어 구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컴페어의 결과에 따라서 컨디셔널하게 점프를 뛰는 하나의 점프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점프는 지금 두 개의 타겟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맞으면 그냥 바로 다음으로 그냥 실행시킬 거고 컨디션이 맞으면은 에러노로 뛰는 이런 간단한 컨디셔널 브랜치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과연 이런 CPU가 나중에 이제 이 점프 연산을 받았을 때 어디로 뛸 건지 예측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텔 CPU 같은 경우는 특히 포워드 브랜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해당 브랜치에 대해서 브랜치가 실행된 히스토리가 없거나 아니면은 브랜치가 전에 실행이 됐는데 그 브랜치가 테이큰 되지 않은 경우, 즉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인스를 낀 경우에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이 브랜치 다시 만났을 때 그냥 그 히스토리대로 그냥 다음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점프를 뛰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연산을 실행하는 이런 브랜치 프레디션을 취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 브랜치에 대해서 기존에 이 브랜치를 점프를 뛰었다는 히스토리가 있다면은 그 히스토리 바탕으로 점프를 뛰는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게 현재 인텔 CPU 내의 스태틱 포워드 브랜치 프레디션의 제일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결국 이 해당 브랜치를 뛰느냐 안 뛰냐는 결국 어떤 컨디셔널 비헤이비어이기 때문에 어태커가 이 컨디셔널 비헤이비어를 알 수 있으면은 당연히 히스토리를 리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공격 같은 경우는 이 브랜치 프레디션과 미스 프레디션을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타임 RDTSC 같은 연산을 수행해서 결국 브랜치 연산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프레디션과 미스 프레디션을 구분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테이블에서 간단히 보시겠지만 결국 미스 프레디션이 일반적으로 더 깁니다. 왜냐면은 미스 프레디션이 낮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위치를 떴기 때문에 쓸데없는 코드를 수행한 거고 결국 그걸 다시 롤백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브랜치 프레디션이 실패했을 경우엔 이 페널티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밍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하지만 여기 특징적인 점이 이 미스 프레디션 같은 경우는 저희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노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다시피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 엄청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나온 결과가 실제랑은 다를 확률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록 타이밍 차이는 있지만 노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릴라이블하게 알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브랜치 프레디션을 타이밍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텔 CPU 내의 기능 중 하나인 라스트 브랜치 레코드, LB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LBR이라는 기능은 어떤 브랜치 연산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인텔 CPU 내 레지스터 영역 중에 하나고요. 이게 매우 정확한 브랜치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LBR 정보가 리턴해주는 정보는 해당 브랜치 연산이 어디에 있는가, 브랜치 연산의 원래 주소, 그리고 해당 브랜치 연산의 타겟 주소,
그리고 해당 브랜치 연산이 프레딕션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원비트 정보로 온오프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당 브랜치 연산이 실행하는 데 들어간 사이클도 매우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또 이거 LBR 같은 경우는 어떤 컨디셔널 브랜치냐, 인다이렉트 브랜치냐, 펑션 콜이냐, 리턴이냐, 유저냐, 컨넌이냐에 따라서 셀렉티브 필터링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LBR을 SGX에 바로 쓸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SGX는 그 ASCI라는 기능 때문에 LBR에 자기의 브랜치 히스토리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점에서 떠오른 게 그럼 SGX에 대해서 직접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소가 하위 비트가 겹치면은 그 두 개의 브랜치는 충돌나서 브랜치 히스토리를 쉐어한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SGX에 대해서 직접 LBR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충돌나는 SGX 외부 주소에 대해서 LBR을 적용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희의 차관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관점을 바탕으로 공격 코드를 짜서 실제로 수행해서 공격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공격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코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해당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섀도우 코드고요. 이 섀도우 코드가 결국 SGX 내의 브랜치를 흉내내기 위한 섀도우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를 보여주는 간략한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앙클레이브 내의 코드고요. 앙클레이브 내에서 이런 컨디셔널 브랜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컨디셔널 브랜치는 지금 현재 530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으로 뛰거나 아니면 다음 타겟으로 뛰겠죠. 이 어태커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앙클레이브가 아닌 앙클레이브 외부에 이 해당 코드를 흉내내는 섀도우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섀도우 코드는 말씀드렸듯이 하위 비트는 해당 타겟 코드와 똑같고요. 이 컨디션 브랜치의 위치가 똑같고 그 외에 다른 연산에 대해서는 그냥 노블 넣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 섀도우 코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테이큰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같은 레지스트를 컴페어하니까 당연히 항상 같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치는 당연히 항상 테이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섀도우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런 섀도우 코드를 만들면 이 섀도우 코드에 이 테이큰에 대한 프레딕션과 미스 프레딕션 정보가 이 앙클레이브 내에 이 해당 타겟 컨디셔널 브랜치의 실행 여부에 따라서 이 프레딕션 정보가 바뀌는 그런 결과를 확인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앙클레이브 내에서 해당 컨디셔널 브랜치가 있고 이 컨디셔널 브랜치가 어디로 뛰느냐에 따라서 브랜치 타겟 버퍼 그리고 브랜치 프레딕션 버퍼에 두 개 중에 하나의 정보가 기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컨디셔널 브랜치가 뛰지 않았다면은 이 주소에 대해서 이 해당 컨디셔널 브랜치는 뛰지 않았다는 정보가 기록되고 또는 해당 컨디셔널 브랜치가 점프를 했다면은 이거는 점프를 했다, 테이큰 됐다는 정보가 BTB나 BPU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모든 비트를 사용하지 않고 하위 31개 비트만 해당 BTB, BPU 유닛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 브랜치 히스토리 정보가 기록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앙클레이브 내에서 실행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앙클레이브 내에서 실행된 브랜치 히스토리 정보는 일단 LBR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ASCI에 비해서 이 정보를 기록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됐고요. 일단 이런 히스토리 바탕으로 첫 번째, 과연 해당 앙클레이브 내에서 해당 타겟 브랜치가 테이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드리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견한 것은 결국 해당 타겟 브랜치가 테이큰되지 않은 타겟 브랜치 같은 경우는 이 섀도우 브랜치를 결국 미스 프레딕션, 섀도우 브랜치의 실행이 그러니까 미스 프레딕티브하게 만듭니다. 예.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섀도우 코드가 지금 실행될 때 컴페어하고 점프를 만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CPU는 이 브랜치가 뛸 건가 안 뛸 건가를 예측하려고 할 텐데요.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기존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CPU는 이 히스토리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가 보면은 이 위치에서 뛰지 않았구나라는 기존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CPU는 안 뛰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다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거는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잘못된 예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CPU의 프레딕션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실행을 다시 롤백시키고 다시 원래 주소를 띱니다. 그리고 이 띈 후에 LBR에 해당 정보를 기록합니다. LBR이 기록될 때는 이 프롬 주소와 타겟 주소 이렇게 기록하고 여기 기록되는 시점에서 나의 예측이 틀렸다라는 정보를 여기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해당 섀도우 브랜치가 미스프레딕트가 났다는 얘기는 저희의 타겟 브랜치가 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게 결국 온오프, 온오프를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뭐 타이밍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해당 저희의 공격차는 타겟 브랜치가 떴는지 안 떴는지를 바이너리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 예제입니다. 결국 이 다음 반대 예제는 해당 컨디션 브랜치가 테이큰 됐을 때의 예제인데요. 테이큰 됐을 때 이 시술을 바탕으로 이제 이 해당 섀도우 브랜치를 실행하려고 했을 때 이 시점에서 다시 히스토리를 보면은 테이큰 됐기 때문에 CPU는 테이큰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점프를 그 위치로 띱니다. 이 시점에선 이 예측이 당연히 맞는 예측이기 때문에 롤백이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LBR에 그 결과가 기록됩니다. 기록될 때는 프롬과 타겟 주소를 넣고 예측대로 뛰었다는 정보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결국 LBR에 해당 섀도우 브랜치에 대한 프레딕션이 맞았다는 정보가 기록되게 되면은 결국 저희가 원하는 SGX 내에서의 타겟 컨디션 브랜치가 테이큰 됐다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디셔널 브랜치가 아니고 인다이렉트 브랜치인데요. 인다이렉트 브랜치도 상당히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인다이렉트 브랜치도 결국 이 타겟한 인다이렉트 브랜치가 점프를 뛸 거냐 아니면 그냥 다음 연산을 실행할 거냐의 차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섀도우 코드를 만들고 섀도우 코드 만들어서 흉내를 내는 섀도우 코드를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랑 다르게 일단 이 인다이렉트 브랜치의 타겟을 일부러 이 바로 다음 연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컨디션 브랜치와 다르게 언제나 테이큰이 아니라 이번에는 언제나 not taken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냥 바로 다음 주소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세팅해놓고 이제 타겟 브랜치를 실행시키면은 이 타겟 브랜치가 점프를 뛰냐 안 뛰냐에 따라서 BTB나 BPU에 위와 같이 뛰지 않았거나 아니면 뛰었다는 정보가 기록되게 됩니다. 뛰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겟 정보가 기록이 안 되고요. 뛰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당 프롬에서 해당 타겟을 뛰었다는 정보가 BTB나 BPU에 기록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LBR에는 기록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엔클레이브 내에서 실행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만약에 이런 히스토리 바탕으로 만약에 저희의 타겟하는 인다이렉트 브랜치를 띄지 않았다는 히스토리가 남아있다면은 이 시점에서 저희가 섀도우 브랜치를 실행시켰을 때 이 시점에서 예측을 하려고 했을 때 띄지 않았다는 정보가 있으면은 이 섀도우 브랜치도 안 띄겠구나 생각해서 일로 띱니다. 그냥 바로 다음 연산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히 지금 저희가 일부러 이 다음으로 띄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예측이라서 LBR에 예측된 대로 뛰었다, 예측한 대로 뛰지 않았다는 정보가 기록되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결국 타겟한 인다이렉트 브랜치가 뛰지 않았다는 정보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유사하게 만약에 해당 타겟 인다이렉트 브랜치가 뛰었다면은 BTB와 BPU에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 시점에서 저희가 섀도우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는 저희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열로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브랜치 프레딕션이라는 브랜치 타겟 프레딕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히스토리 기록된 대로 한번 띄워봅니다. 하지만 지금 타겟 주소가 당연히 원래의 타겟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점프고요. 그래서 롤백이 일어나고 다시 원래 주소 띱니다. 다시 원래 주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LBR에는 내 예측이 틀렸다는 정보가 기록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타겟 인다이렉트 브랜치에 대한 예측이 틀렸다는 얘기는 타겟 인다이렉트 브랜치가 실제로 실행됐다는 정보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바탕으로 모든 개별 브랜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공격이 쉽지 않은 게, 왜냐면은 브랜치 연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치 연산에 대한 실행을 정확한 시점에 멈추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브랜치 연산을 저희가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정보를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한 또 다른 공격 방법은, 일단 저희 공격자는 당연히 악성 OS이기 때문에 이 악성 OS 입장에서 타이머 프리퀀시나 캐시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 공격자 입장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타겟 SGS 프로그램을 일부러 느리게 만들고 또 일부러 타이머 인터럽트를 자주 걸어서 거의 싱글 스태핑에 가까운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로컬 APIC 타이머를 조정해서 일부러 타이머 프리퀀시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일단 저희가 테스트한 리눅스 시스템 내에서는 거의 50사이클마다 저희가 타겟하는 앙클레이브 프로그램의 타이머 인터럽트를 걸어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공격하고 다시 실행시키는 걸 반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 한 번 더해서 일부러 CPU 캐시를 꺼서 실행을 더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두 개 다 수행하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앙클레이브 프로그램 실행을 거의 매 5사이클마다 5사이클마다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싱글 스텝이 가깝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각각의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거의 멈추고 그걸 프루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브랜치 연산을 저희가 타겟한 브랜치 연산을 놓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이 매우 파인그레인드하게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로컬 APIC 타이머를 조작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악성 OS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고친 것은 최근 리눅스 커널에서 쓰는 타이머 모드인 TSC 데드라인 모드를 수정해서 이걸 구현했고요. 일단 TSC 데드라인 모드는 다음번 타이머 인터럽트가 일어날 시점을 타임 스탬프 카운터 값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리눅스 커널 내에 있는 타이머 인터럽트 관련 펑션 넷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현재 TSC 정보와 이 TSC 정보 플러스 델타를 MSR 레지스터에 쓰는 걸 통해서 다음번 타이머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정보를 델타 값을 한 1000 정도로 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사이클마다 타이머 인터럽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어떻게 어택을 만들고 어떻게 환경 구현했는지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걸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주 공격 대상은 엠베드 TLS에 구현되어 있는 슬라이딩 윈도우 지수 연산을 공격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결국 여기서 두 개의 브랜치 구문이 있는데요. 이 현재 i번째 지수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 브랜치는 테이큰 되는지 안 테이큰 되지 않는지가 정해집니다. 이 브랜치 같은 경우는 결국 현재 지수값이 1일 경우에만 점프 뛰게 되는 구문이 있는데요. 결국 이걸 공격하게 되면은 저희는 개별 RSA 지수들의 개별 비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격의 결과는 RSA 프라이빗 키에 저희가 한 번 RSA 연산을 수정했을 때 이 해당 RSA의 프라이빗 키에 66%의 비트를 한 번 RSA 실행만으로 다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해서 저희가 해당 동일한 RSA 키로 한 10번 정도의 RSA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저희는 해당 RSA 프라이빗 키의 모든 비트를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비디오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작죠?
일단 예, 코드 자체는 예, 일단 예, 짧긴 한데 같은 코드입니다. 일단 방금 보였던 코드와 똑같은 코드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가 1일 때만 점수 뛰는 그런 엠베드 TLS의 코드가 그대로 있고요. 예,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쪽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수정한 리눅스 SGX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더미 연산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더미 연산들이 있고 어떤 섀도우 브랜치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브랜치를 저희가 만든 게 항상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항상 뛰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예, 일단 LBR의 모든 정보를 저희 일부러 커널 디버그 메시지를 찍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커널 디버그 메시지를 워치하는 구조입니다. 일단 LBR을 복잡하게 하지만 어쨌든 LBR 정보가 어떤 코어, 어떤 로지컬 코어에서 실행됐는지 프롬 주소와 타겟 주소 그리고 여기서 8천만과 0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요. 8천만이라는 얘기는 미스 프레딕션이고 0이라는 얘기는 프레딕션이 됐다, 코렉트 프레딕션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세팅해놓고 타겟 코드를 이제 실행시키면은 타겟 코드에 실행시켰을 때 저희 일단 일부러 지수 값을 하나는 비트씩 찍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의 값에 따라서 저희 공격을 실행해서 그게 예측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걸 찍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여기서 일부러 아까 말씀드린 주소를 일부러 충돌시켜 놨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수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항상 같은 값이 그러니까 그 0이냐 1에 따라서 8천만이냐 0이냐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 비트 단위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일부러 예제는 RSA 연산을 들었지만 다시 다른 것도 일단 컨디셔널 브랜치나 인다이렉트 브랜치 같은 게 있으면은 공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풋 포맷 스트링을 결국 인풋 포맷 스트링을 파싱하는 게 스위치 케이스 구문을 쓰기 때문에 결국 인다이렉트 브랜치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포맷 스트링을 찍었는지 알 수 있고 아파치의 get 리퀘스트 같은 경우도 여기도 스위치 케이스 구문으로 인다이렉트 브랜치 같은 구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브랜치를 파악하는 걸 통해서 어떤 메소드를 쓰는지도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합니다. 일단 결국 컨디셔널 브랜치나 인다이렉트 브랜치를 많이 쓰게 되는 타겟 코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 공격에 설명드린 거고, 그럼 이 카운트 매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저희 생각에는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SGX 모드 스위치 할 때마다 브랜치 히스토리를 플러시 시키지 않는 이상 이 공격을 완벽하게 막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하드웨어 모디피케이션을 하려면은 인텔에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의 일단 실제 하드웨어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 결과는 워크로드도 다르겠지만 성능 오버헤드가 좀 많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텔에서 이거를 히스토리를 날릴 것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LLVM 레벨에서 브랜치를 오퍼스케이션 같은 브랜치 연산을 오퍼스케이션 시키는 걸로 좀 우회를 해보려는 코드를 저희가 기법을 만들어 봤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는 모든 컨디셔널과 인다이렉트 브랜치를 싱글 인다이렉트 브랜치와 컨디셔널 무브 연산을 이용해서 약간 흉내내는 그런 코드를 만들게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결국 인다이렉트 브랜치 하나의 인다이렉트 브랜치 여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에서 미티게이션이 된다는 거를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더 안전을 고려한다면은 셀프 모디파잉 코드나 그런 걸 통해서 아예 브랜치 위치를 숨기는 게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이런 코드를 쓰게 되면은 좀 다른 어택 찬을 열 수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또 약간 다른 방법을 하고 있는 게
타겟 브랜치 윈치를 모르더라도 구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다면은 이것도 여전히 좋은 카운트 버전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하드웨어를 고쳐야 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예. 예. 그 결론을 맺자면은 저희는 일단 파인 그레인드하고 노이즈 프리한 SGX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공격을 찾아냈고요. 저희가 쓴 거는 브랜치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개별 브랜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공격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SA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그 애큐러시를 리베레이션 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카운터메저도 제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그 LBR에서 왜 그 이제 프레딕트 됐는지 미스프레딕트 됐는지 정보를 그 숨기지 않고 그 커머에 공개하는지 그 이유가 LBR은 원래 브랜치 프로파일링을 위한 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SGX에 대해서는 적용 못하고요. SGX에 대해서는 감추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지금 SGX에 대해 쓴 게 아니라 SGX의 브랜치 연산의 주소와 충돌나는 주소를 만들고 그 주소에 대해서 LBR을 적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BR에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그 오버헤드가 하드웨어 모디피케이션 하는 오버헤드가 0%는 100%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 인클레이브가 외부랑 그 같이 이렇게 뭐 통신을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버헤드가 늘어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사실 인텔에서는 그런 이콜이나 오콜을 많이 쓰지 말라는 게 추천사항이긴 하지만 만약에 많이 쓰게 되면은 결국 모드 스위치가 자주 일어나야 되고 근데 모드 스위치가 날 때마다 플러시 하게 되면 당연히 오버헤드 엄청 커지게 되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오버헤드 레인지는 결국 모드 스위치의 프리퀀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하나 더 여쭤봤거든요. 결국엔 이게 그 프레딕션 그 유닛 자체가 공유되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SGX 말고 뭐 ARM 트러스트존이나 이런 다른 아키텍처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혹시 뭐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실험을 해보진 않았고요. 근데 만약에 ARM 내에서도 인텔처럼 하드웨어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주소를 저거밖에 안 썼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확언을 드리긴 힘들고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궁금한 게 이제 SGX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데이터나 코드를 숨기기 위한 구도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데이터나 코드 자체가 밖에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무슨 코드가 있는지 벌써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베스트 프랙티스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요. 현재 SGX가 그걸 숨기기 위해서는 현재 SGX는 바이너리를 그대로 로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암호화된 바이너리도 아니고 그냥 로딩하고 있고 만약에 암호화된 바이너리 형태로 로딩하려면 로더를 따로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구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SGX 버전 1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CQ한 바이너리 로딩에 대한 고려가 좀 없거든요. 그걸 하려면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CQ한 로더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연구 예제 중 하나로 저희 같은 연구에서 발표한 SGX 실드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로더를 만들어서 ASL을 적용하면서 로딩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쓰지 않고 SGX 현재 기본 기능을 쓰게 되면 사실 바이너리가 일단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 공격 방법은 이게 피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뭐 셀프 오토파이거나 아니면 뭐 오퍼스케이션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거를 만약 픽스한다고 해도 뭐 비슷한 다른 인텔 피처를 이용하면 계속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걸 피하고 싶으면은 약간 뭐 저번에 무브만 쓴 오퍼스틱 같은 거 써서 뭐 브랜치를 아예 없애거나 그러면 피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느려지기 때문에 그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는 좀 질문 또 받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고 박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이트나 공간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결국은 뭐 시스템 레벨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사이트나 정보가 쉽게 나오지 않게 네. 예를 들어 뭐 윈도우 슬라이딩 없으면 그런 하면 또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그렇게 잘 되는 코드 말고 실제 상용으로 좀 그런 방법들이 적용된 코드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지. 예. 테스트 해보진 않았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결국 저희가 테스트한 RSA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치에 시작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안전한 코드 같은 경우는 저런 구문을 아예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레벨에서 데이터 디펜던트한 브랜치 인스를 아예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RSA나 뭐 그런 수학적인 연산을 쓰는 프로그램은 그게 그런 코드를 만들기가 쉬운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뭐 프린트F나 뭐 파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스위치 케이스 구문이 없이 그걸 만든다는 건 사실 거의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알고리즘하게 브랜치를 없애는 거를 적용할 수 없어서 사실 저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출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저희의 생각입니다. 좋은 발표 해주신 이상호 선생님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